네, 14일부터 이틀간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됐죠. 이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채 열린 터라 국제사회의 관심이 더욱 컸습니다. 먼저 회담이 열렸던 베이징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정 특파원, 빅딜은 없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담 성과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네, 회담 내내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현안에서는 이렇다 할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측은 중국과 호르무즈 개방, 이란 핵무기 반대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사실 중국 측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고 중국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이란 설득에 나설지도 분명치 않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합의가 환상적이었다라고 말했지만 뜯어보면 관세 논의는 없었고 중국의 보잉 항공기 구매도 200대에 그쳐 미국의 기대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엔비디아의 AI칩 판매도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중국 역시 대만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나 구체적인 약속을 이끌어내지는 못해 미중 사이 핵심 갈등은 그대로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네, 어제 왕이 외교부장이 브리핑을 했던데 중국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구체적인 성과보다는 대외적으로 미국과 대등한 모습을 강조하며 새로운 관계 구축에 나섰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이 특히 집중 조명하는 건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입니다. 충돌은 피하면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경쟁하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시 주석은 특히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충돌할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경고까지 하며 달라진 위상을 드러냈습니다. 이란 전쟁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더 조급한 입장이라는 걸 10분 활용한 겁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시 주석의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가 강대국 사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한 발걸음이라며 미국도 중국에 더 평등한 접근 방식을 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민정 특파원 소식 고맙습니다. 예상과 달리 빅딜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는 꽤 큽니다. 지금부터 키워드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재천 교수님, 어떤 키워드부터 뽑아볼까요? 저는 이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 목마른 쪽은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었겠죠. 예, 지금 다급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네. 이란 전쟁도 못 끝냈죠. 민심도 지금 매우 안 좋아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예. 이게 첫 만남부터 저는 좀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 트럼프 하면은 그 트럼프 특유의 이 악수의 정치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상대의 손을 꽉 잡고 이끌어당기는 이 악수, 그 악수로 자신의 위세, 뭐 자신감 이런 것을 보입니다. 이 마크로 대통령과 악수하면서 힘겨루기를 하다가 손자국이 남은 게 대표적인 사례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 대신에 이제 시진핑 손을 가볍게 톡톡 치면서 친근감을 보였어요. 또 트럼프가 원래 술을 안 마시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만찬 자리에서 술 대신에 콜라를 마시곤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와인 한 잔을 딱 들더니 한 모금을 꿀꺽 마시는 것이에요. 저는 무알콜 와인이었다라고 분명히 확신하는데 어쨌든 그 마시는 것 그 자체, 그 자체, 행위 자체가 저는 예. 상당히 성의를 보인 그런 제스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러네요. 반대로 시진핑 주석은 담담하고 여유로워 보였어요. 맞아요. 첫인사 나누자마자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신흥 강대국이 기존 패권국에 도전할 때 충돌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요. 표면적으로는 충돌을 피하자라는 제안이지만 미국을 기존의 강대국, 중국을 신흥 강대국으로 나란히 세웠다는 게 좀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럼요. 미국 대통령을 앞에 두고 G2 구도를 사실상 공식 의제로 끌어올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회담 후 천당 공원을 같이 간 것도 꽤 상징적이었는데요. 역대 중국 황제들이 하늘의 아들을 자처하면서 제사를 지냈던 곳이라고 해요. 네. 그런 곳에 미국 대통령을 초대했다. 세계 질서를 함께 논의할 상대는 미국뿐이고 중국이 자리를 마련해 준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중국이 자리를 마련해 줬다. 미국과 중국은 대등하다. 이런 숨은 메시지 참 의미심장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뭘까요? 네, 두 번째로는요. 어쩌면 트럼프보다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인물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바로 젠슨 왕이죠. 같이 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방중 명단에 없었는데 막판에 극적으로 알래스카에서 합류하면서 그야말로 시장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트럼프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합류시켰다고도 하는데요. 그만큼 이번 회담에서 AI가 핵심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특히 엔비디아 H200 칩이 중국에 수출될 거란 기대가 모아졌거든요. 원래 이게 작년 말에 미국 정부가요.
수익의 25%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중국 수출을 허용을 했는데 네. 말만 그렇게 하고 정작 상무부에서 수출 라이센스를 안 내줬어요. 중국도 이걸 사들이지 않으면서 거래가 하나도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판매를 승인해주면서 어떤 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정작 중국이 이걸 거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젠슨 황을 급히 데려간 보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뭐 실무 협의는 이후에도 계속 되는 거니까 더 지켜봐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 CSIS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가 오히려 중국 자립을 키웠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역으로 키웠다. 네, 중국의 반도체 장비 자급률은 규제 전에 10%대였는데 작년에 35%까지 뛰었대요. 네. 그러니까 젠슨 황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실패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대목을 지적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더 팔아서 중국을 엔비디아 생태계에 묶어두자라는 게 그의 주장이고 전략인 것 같아요. 네. 이번 정상회담이 물꼬를 틀 기회로 봤을 텐데 아직은 좀 불투명해 보이는데요. 그래도 중국이 받을 여지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국산 반도체로는 엔비디아 최신 성능을 따라잡는 데 좀 무리가 있고 아하. 수출이 재개되면 중국 AI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젠슨 황뿐 아니라 여러 기업체 수장들이 동행을 했더라고요. 네, 17명 정도 동행을 했고요. 네. 함께 간 사람들 몇 면을 보면 미국이 이번 회담에서 뭘 하려 했는지 그 의도를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젠슨 황이랑 일론 머스크 등 반도체 AI 그리고 빅테크 분야에서 갔고요. 네, 아들을 데려갔네요. 네, 그리고 보잉 CEO도 보이죠. 실제로 중국은 보잉 항공기 한 200대 정도 사기로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눈여겨볼 부분이 금융 부분이거든요. 아하. 자산운용사죠. 블랙락하고요. 마스터카드 등의 수장들도 함께 갔는데 네. 트럼프가 원하는 게 금융을 포함한 전면적인 중국의 시장 개방입니다. 맞습니다. 정상회담 전날 SNS에다가 중국의 개방을 원한다 이렇게 쓰기까지 했거든요. 네. 이번에 중국 측에서도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보다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만큼 아하. 아마 물밑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오간 걸로 보입니다. 네. 저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동행한 게 좀 흥미로웠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에 국방장관을 데려간 게 1972년 닉슨 이후 최초라고 하거든요. 외교는 국무장관, 군사는 국방장관식으로 채널을 나눠온 미중 관계의 오래된 관행을 깬 셈인데 네. 그만큼 안보 현안이 많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안보 현안 많죠. 특히 어떤 의제가 이번에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이제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다뤄질 거라고 기대를 모았는데 네. 원론적인 논의를 하고 그친 것 같아요. 근데 타이완 문제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회담을 앞두고 타이완은 중국 본토에 근접한 곳에서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했어요. 네. 타이완의 안보가 미중 간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측들이 많았거든요. 또 타이완 정치권에서 또 미리 겁먹지 말자 뭐 이런 분위기도 좀 있었고요. 네. 그런데 회담 첫날부터 시진핑 주석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타이완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양국이 충돌할 수 있다라고 경고도 했고 심지어는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면 미국이 방어할 거냐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물었다고 합니다. 네. 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라는 거 알면서 일부러 던진 견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아주 직설적으로 던졌어요. 저는 뭐 솔직히 트럼프가 허를 좀 찔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중 전에 트럼프가 그랬어요. 시진핑을 만나면 이 대만에 대한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논의하겠다. 이제 그래서 미국 조야에서는 정말 전전긍긍했습니다. 이 트럼프가 타이완을 협상 대상으로 삼으려나 보다 이러고 좀 걱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이 타이완 무기 판매를 제한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타이완의 독립을 반대한다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우려가 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시진핑이 선수를 친 거예요. 타이완은 협상 대상이 아니고 그냥 상수다 이러면서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들 질문에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맞아요. 단지 이제 이후 폭스뉴스에서 인터뷰에서 타이완 무기 판매가 좋은 협상 칩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협상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보니까 올 가을에도 두 사람이 만난다는 것 같던데요. 네, 올해만 한 4번 정도 만날 것 같은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회담을 시작으로 판 자체가 중국 쪽으로 많이 기운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하. 이제 중국이 2017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자신감이 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가 물론 그랬어요. 이제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이뤄냈다. 중국의 왕이 부장도 위원회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무역위원회 투자위원회 설립에 동의를 했다고 했는데 근데 작년 이 경주에서 합의를 한 휘토류 수출
1년 연장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전혀 없었죠. 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이 중국이 히토류에 대한 저 수출 재개를 일부러 확약을 안 해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미국이 히토류 자립을 하려면은 뭐 적어도 10년, 뭐 길게는 20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분간 중국의 히토류가 매우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이 히토류 카드를 꼭 쥐고 뭔가 이 좀 미국의 애간장을 태우는 어떤 그런 것은 아닌지 그렇게 한번 저는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네. 트럼프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일까요? 미중 관계는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